중요한 거는 그 아이들이 배우고 있다가 시험 기간 중에 이렇게 된 겁니다. 그렇죠. 근데 진도도 거의 안 나간 상태였어요. 그러니까 저는 그런 것에 좀 많이 충격을 받았거든요. 저희 어학원 쪽에서도 강사가 파닉스가 뭔지도 모르는 사람들 많거든요. 제가 신입교육 하다 보면은 하루 만에 파닉스 1권을 다 나가버리고서 이거 어떻게 이렇게 했냐 그러면은 이거 쉬운 거잖아요 이렇게 말하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강사들이 있어요. 그런 학원 가면 애들이 망가지는 건데, 원장님 보시기에 이런 학원은 걸러라, 이런 입시 학원은 걸러라 라는 기준 같은 게 있을까요? 일단은 시스템이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. 왜냐면은 한 명이 가르치는 게 아니거든요. 학원 같은 경우 여러 선생님들이 가르치는 건데, 뭐 A 선생님한테 배우고 싶다, B 선생님한테 배우고 싶다, 뭐 C 선생님한테 가면은 이제 뭐 성적이 안 나온다라든가 복불복으로 이제 여기는 잘 나오고 여기는 잘 안 나오고 이래버리면 너무 어렵기 때문에 저는 시스템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 있어요. 그래서 어떤 선생님한테 배우든 간에 일정 수준 이상은 나와줘야 학원을 보낼 때 가장 크게 이득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. 그리고 소수정예는 좀 걸렀으면 하거든요, 사실. 오히려 소수정예를 학부모님들이 더 원하시지 않나요? 선호하는데 그것이 저는 이제 지속 가능성이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. 이 지속 가능성 측면에서 우리 아이가 뭐 중학교 1학년, 뭐 중학교 2, 3학년부터 이제 고3까지 가르쳐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소수정예라고 하면은 일단 그 선생님의 역량도 사실 조금 의심이 되고요. 뭐 한 명만 놓고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 있고 10명을 놓고도 충분히 그것을 다 해낼 수 있는 선생님이 있다면 저는 이제 10명을 지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치를 가진 선생님을 만나고 싶은 거거든요. 물론 우리 아이만 신경 써주세요 이것도 되게 중요하긴 한데, 이것이 그 사람의 어떤 역량적인 부분으로 봤을 때는 부족하지 않는가,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어요. 큰 그룹을 리드할 수 있을 만한 역량이 되지 않는 사람일 수 있다. 네, 그렇죠. 그것이 이제 경험의 문제일 수도 있고요. 뭐 성향의 문제일 수도 있지만 그 학원이 망할 수 있거든요. 얼마 전에도 한 학원이 폐업을 했어요. 되게 좀 큰 학원이었는데, 그래서 그 아이들이 이제 여기저기 학원을 막 알아보고 다녔단 말이에요. 갑작스럽게 막 찾아오기도 하고, 그런 지속 가능성에 대한 부분을 저는 항상 염두에 두고 있는 원장이라서 아이들의 미래를 좀 책임지는 그런 자리에 있으면서 아무렇게나 할 수는 없잖아요. 그렇죠. 그런 연구들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가, 그 시스템들이 만들어져 있는가, 커리큘럼은 정확한가, 일목요연하게 이제 보여줄 수 있는 것이 준비되어 있는가, 이런 연구를 하는 학원이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. 진짜 진도만 나가는 학원들 정말 위험한 학원이죠. 네, 그렇죠. 사실 저는 그 말씀 처음 하실 때 엄마들은 소수정예를 더 원하는데 라는 생각을 잠깐 했었어요. 근데 듣고 보니까 학원의 지속 가능성이라는 면을 봤을 때는 사업이니까 아무래도 그렇죠. 돈이 안 될 수 있다. 그 상태에서 오랫동안 가면은 적자가 나면 결국에 문을 닫을 수밖에 없게 되고, 그러면 아이들은 엄마를 잃어버린 그렇죠. 오리떼 같이 네, 맞습니다. 갑자기 둥둥 뜰 수 있는데, 그게 하필 또 입시 과정 중간이고 이러면은 정말 아이들은 너무나 힘들어지는 상황이니까. 그래서 얼마 전에 정말 3월 초였습니다. 얼마 안 됐어요. 그 폐업이. 그래서 학기 시작할 때인데. 네, 맞습니다. 되게 민감한 한 이슈인데? 2주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. 그 이슈가. 그랬을 때 아이들이 정말 그 완전 아노미 상태였어요. 아이들과 그렇죠. 학부모님들이. 이 근방 학원으로 많이 이제 아이들이 갔을 텐데, 중요한 거는 그 아이들이 배우고 있다가 시험 기간 중에 이렇게 된 겁니다. 그렇죠. 근데 진도도 거의 안 나간 상태였어요. 그러니까 저는 그런 것에 좀 많이 충격을 받았거든요. 말씀 듣고 보니까 지난주에 저희도 모의 수업 한 명이 신청을 왔는데 학원이 없어졌다고 해서 그게 그 학원이 아닐까 싶네요. 아, 네. 그래도 학기는 마치고 보통 이렇게 그만두는데 그럴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.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커리큘럼이나 티칭 시스템 같은 시스템 말고 네. 학원의 자체 시스템이 있었고 작년에 있었던 카톡 대란을 피하셨다고 들었어요. 아, 네. 지금 뭐 그것 때문에 피곤하기도 합니다. 왜냐면 이런 저런 것들을 자꾸 해야 되니까. 그래서 네. 학원 자체 내 서버도 구축을 했고요. 서버를요? 네, 서버를 구축을 해서 저희가 그런 자료들을 만들고 영상이라든가 아니면은 이제 학생들과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저희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을 계속 저는 고민을 하고 있었어요. 왜냐면은 계속 외부의 어떤 것을 가져다 쓰게 되면은 그 업체가 문제가 생기거나 그러면 저희로서는 공백이 생겨버리는 거니까 그 안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이제 저희가 계속 연구하고 있고요. 이 근방에서 학원 자체 서버를 운영한다는 학원은 처음 들어봐가지고 왜 그럴까 했는데 생각해보니까 오리지널리티를 지키는데 굉장히 중요하고 네, 좋을 것 같더라고요. 네, 새 나가질 않을 수 네, 있으니까. 그렇죠. 그렇기도 하고 일단 입시 학원은 자료가 되게 중요합니다. 데이터가 사라지지 않도록 저희가 보통 2중, 3중 백업을 계속하고 있어요. 그러니까 저도 사실 영어 선생님인데 사실 공대 오빠가 아니었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. 네.